재산세 특징권액과 과세권자, 시군구의 세금 이런 말이죠. 재산세는 순수한 기초지자체 세금입니다. 시군구의 세금, 죄송합니다. 뭐 말씀하신 중에 제가 끼어들어가지고 방해를 하고 있네. 시군구의 세금, 하지만 괄호 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시 내에서는 특별시와 구가 공동 과세한다 이런 말하죠. 서울특별시 안에서만큼은 서울특별시의 구가 아니고 서울특별시와 구가 공동 과세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구마다의 재정 상태가 너무 다르거든. 흔히 말하는 강남 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재정 자료가 100% 넘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뭐 120 몇 프로를 합니다. 근데 은평구라든지 구로구는 좀 좋아졌다. 금천구는 진짜 좀 힘들게 살거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너무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니까 같은 지자체 안에 살아도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랑 너무 많이 틀립니다. 실제로. 제가 구로구에 살았거든. 구로구 개봉동에 강남구 역삼동에 살다가 구로구로 이사 갔습니다. 틀려. 진짜 틀립니다. 강남구 살 때는 강남 구민을 위해서 강남구에서 강남구 구민에 관해 러시아 오키타 초청해가지고 구민에 대해서 무료 공연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가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 오직 구로구청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한 번씩 보여주더라고. 하긴 그것도 안 하는 지자체가 얼마나 많을 걸죠. 그래서 그 영화를 또 꼬박꼬박 챙겨 봅니다. 공짜인데 뭐. 영화를 보긴 보는데 실제로 주어지는 혜택 자체가 너무 많이 틀리더라니까. 그 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몇 년 전부터 서울특별시는 일단 50%만큼의 구에서 50% 서울특별시로 보내줍니다. 서울시로. 보시면 서울시가 받아서 그 50%를 또다시 각각의 구의 재정 상태에 따라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에 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평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와 구가 공동 과세하지만 이건 서울특별시 안에서만 쓰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시군구의 세금 이래 보시면 됩니다. 보유과정의 세금이고 우리 취득과 등록, 양도소득세 이런 것은 유통과세라고 유통세, 이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세금들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부과되는 보유과세 이렇게 말하죠. 보유과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를 사용하죠. 이전 과정의 세금은 신고납부, 보유 과정의 세금은 보통징수 이래 사용하고 있죠. 대장세는 지워버렸습니다. 대장세는 싹 지워버리고, 대장세는 싹 아예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그다음 실질주의 과세, 실질과 등기 등록 등의 형식과 관계없이 과세한다고 토지 대장에 등재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당연히 과세합니다. 무허은춤을 과세합니다.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과 관계없이 과세할 거며 또한 현황부가의 원칙에 따라서 공부상의 현황과 실질 현황에 다르면 뭘 따라갑니까? 실질 현황에 따랐습니다. 공부상으로 용도와 사실상의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통징수할 거며 보통징수하면 고지서 나오고 고지에 관한 세금 내지 않으면 뭘 적용합니까? 가산금이 나온다 했죠. 신고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보통징수로 하였는데 고지에 관한 세금 내지 않으면 가산금 나올 거고 그다음 물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 소재지다가 세금을 내는 거고 그다음 응익과세, 응익과세는 수익에 착안하여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 가운데 수익에 착안하여 이 말 쓰는 것은 재산세밖에 없습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응능과세라고 해서 능력에 착안하여 부과한다고 표현하고 있고 재산세는 발생할 수 있는 수익에 착안한다고 물론 그렇다고 발생된 수익, 실현된 수익을 본다는 뜻 아닙니다. 이 재산을 보유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동안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잠재되어 있는 수익성, 내재된 수익성을 본다는 것이 실질 발생된 수익을 본다는 의미는 아니죠. 수익을 본다면 소득세지.
그럼 만약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재산세 대상을 보유는 하고 있는데 수익 발생 가능성이 제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다. 그럼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그 뒤가 선박 가운데서 비상재해 시에 인명구조용 선박, 무료 도선용, 무료로 건네주게 한 선박, 이건 전부 비과세입니다. 아니면 이미 철거하기로 확정되어서 철거 보상까지 이루어지고 이런 건축물 과세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응익과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 나오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재산세 대상에는 토지가 있고 건축물이 있고 주택이 있고 선박과 항공기 요 5가지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 가운데 제일 특이한 애가 누구라고 했죠? 주택이라고 했죠. 주택. 왜 주택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따로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재산세 주택은 토지도 포함시키지 않고 건축물도 포함시키지 않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따로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재산세 주택은 토지 건축물과 관계없이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얘는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 토지 건축물을 통합하여서 과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서 주택이라 하면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것을 의미하는 거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의 주택을 토지와 건축물을 다른 사람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다. 토지는 갑의 소유고 주택 건물은 을의 소유고 그렇다 하더라도 세액을 산출할 때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합한 금액을 바탕으로 세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한 세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표준액 고금액 비율로 나누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합쳐 세액을 산출한 다음 지분대로 나누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을 합한 것을 의미하고 세액을 산출할 때도 반드시 토지 건축물을 합하여 세액을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럼 몇 해 전에도 재산세에서 주택이라 하면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만을 말한다. OX. 있을 수가 없다 했죠. 또 이전에도 토지와 건물을 주택에 대한 토지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경우 토지 건물에 대한 세액을 각각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또 틀린 지문입니다. 반드시 재산세 주택은 토지 건축물을 합한 것을 의미하며 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재산세에서 토지라 말할 때는 단 주택의 토지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리고 재산세에서 토지의 유형은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분리 토지, 별도 토지, 종합 토지 나오는데 여러분이 시험 칠 때 주택의 부속 토지는 종합 토지라는 둥, 별장 토지는 사치성으로 고율 분리라는 둥 이런 말로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재산세에서 토지할 때는 주택의 토지는 제외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건축물을 말할 때도 단주택 건물은 빼고 합니다. 단주택 건물은 제외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래요. 그냥 토지하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토지를 말하며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지적법에 있는 28가지 지목에 해당이 되는 일체의 모든 토지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등록, 등재 이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를 의미하는 뜻이고 용도는 사실상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거며 얘들도 마찬가지로 등록, 등재, 허가 이런 것 관계없이 일체 모든 건축물을 다 과세할 거며 언제나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거며 주택은 선박, 항공기는 취득세와 똑같습니다. 명칭이야 무엇이든 모든 배를 의미한다고 그렇다고 종이배까지를 말하진 않겠지. 항공기 사람이 탑승하여 조정한 항공기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그냥 재산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면 됩니다.
틀리게 지분을 때는 차량도 끌고 가고 기계 장비도 끌고 가고 이럴 때 딸려가면 안 됩니다. 부동산 말고는 오직 선박항공기 이가 바로 재산세 대상이고 시험의 문제는 선박항공기 낼 일 없지. 토지 건축물 주택 딱 요 내용을 가지고 출제할 거며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은 따로 우리 학원에 있는 이런 상가 건물은 재산세 낼 때 토지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나옵니다. 근데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하여 주택에 대한 재산세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겸용주택은 어떻게 해? 겸용주택이면 어떡하다고? 그렇죠. 나는 1층, 3층을 가지고 있는데 1층, 2층은 상업적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꼭대기층만 주거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3층짜리 있는데 3층에 1층은 상가 점포로 놓고 2, 3층은 주거용으로 이렇게 세를 주는 수도 있거든. 원룸식으로 만들어서 1층에는 이제 뭐 부동산 들어가든지 세탁소 들어가든지 하고 2, 3, 3층은 원룸식으로 만들어서 주거용으로 만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걸 전부 주택으로 봐버리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건데 만약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만약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면 요 부분은 이 건물과 요 건물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토지 여기에 대해서는 주거용으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건축물 재산세, 토지 재산세 이렇게 해야 될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법이 틀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에 나올 거지만 일단은 보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 겸용주택이라고. 겸용주택.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지금 시간상이죠. 제가 시간상, 과세상, 토지를 다 설명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모자라고 뒤에 따라놓은 납세 의무자를 말하기에도 시간이 좀 어중간하고 해서 미리 한번 땡겨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겸용주택,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 취득세는 언제나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언제나 주거 부분만 주택. 취득세는 있죠. 언제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취득세는 그래요. 주거용이 크든 작든 관계없이 그냥 주거용은 주거용, 아닌 건 아닌 것 이래 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려고? 이걸 어디에 적용하려고? 다시 우리 취득세 할 때 고급주택이 있죠? 건물 331, 대지면적 662 단독주택 할 때 그럴 때 이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면 주거용이 크다고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면 건물 331 제곱미터 또는 대지면적 662 제곱미터 이래 판단을 해야 돼. 그런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러면 요 부분이 331을 초과하는지 요 부분 면적에 해당하는 요 비율만큼만 662를 초과하는지 이렇게 따져야 되거든. 취득세 고급주택을 적용할 때 어느 만큼을 주택으로 볼 거냐에 따라 주택에 관한 면적이 틀려지기 때문에 취득세에서는 겸용주택이 언제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이라고 합니다. 또 취득세는 이렇게 해서 취득세는 주택은 세율이 틀리잖아. 세율이. 그렇죠. 만약 이를 상가라면 매매도가 4%인데 주택은 6억 이하는 1%,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는 3%거든. 주거용은 주택입니다. 그럼 요만큼은 주택이거든.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는 1%, 2%, 3% 사용할 거고 나머지는 4% 사용할 거고 세율을 적용하거나 고급주택인가를 판단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취득세 겸용주택입니다. 근데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근데 시험에 종부세는 묻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 재산세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될 때 주거용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된다면 이를 주택으로 봅니다. 이를 주택으로 본다고. 주거용이 얼마 된다? 100분의 50 이상. 50% 이상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그럼 두 번째 거. 이거는 A고 이게 B라면 이 B는 주거용이 50% 이상 되죠?
3분의 2가 주거용이잖아. 이게 전부주택입니다. 그럼 재산세 전부주택이니까 요 부분만큼 전체 이 건물과 토지 전체 가액을 합쳐서 누진세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신 주거용이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 그때는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요 놈은 재산세 부과할 때 요만큼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나머지는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 이렇게 세액을 산출합니다. 여기 이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 된다면 이렇게 할 거고, 대신 소득세, 양도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뭐 양도든 임대든 소득세, 그리고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부가가치세, 이런 내용들은 주거용의 면적이 주거 아닌 용도 면적보다 클 때만 전부주택, 클 때만 전부주택이고, 주거용의 면적이 아닌 면적보다 적거나 같다. 그럼 주거 부분만 주택 이렇게 봅니다. 주거 부분만 주택.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니까 양도소득세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거든. 1세대 1주택 양도하면 비과세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B는 주거용의 면적이 이외의 면적보다 크죠? 그러면 전부주택이거든. 이 집 하나밖에 없고 2년 이상 보유가 되었다. 이 집은 전부 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토지 건축물 다. 대신 A는 주거용의 면적이 이외의 면적보다 적죠?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걸 팔면 요 부분은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고 요 부분은 과세하는 데 해당됩니다. 임대소득은 한 개 집을 가진 사람이 그 집을 임대하면 임대소득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크잖아. 이 집은 이게 전부주택이거든. 이 집의 임대, 밑에 상가 점포 임대까지도 임대소득 다 비과세입니다. 대신 이 집은 주거용이 적잖아. 요 부분의 임대는 과세하지 않고 이 부분의 임대는 과세합니다. 나중에 이런 걸 건물 가지고 있다가 임대해봐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는 주택의 대여, 주택의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부가세 면세입니다. 과세 안 합니다. 그럴 때 전부주택이자 이 집의 임대에 대한 임대분도 부가가치세 일체 과세 안 합니다. 하지만 주거용이 적잖아. 이 부분은 이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이 부분은 부가세 과세합니다. 이런 것처럼 부가가치세까지 시험은 부가세 내지는 않는데 여러분 나중에 실무하시려면 겸용주택을 알아야 부가세를 적용할 건지 말 건지 요런까지도 함께 알 수 있거든. 시험이야 당연히 취득, 재산, 소득 딱 요것만 내지만 나머지 부가가치세 이런 것도 시험 치고 난 이후에는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겸용주택도 시험에 보통 취득세 잘 안 내는 편들이고 재산세, 소득세는 겸용주택 종종 시험에 언급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99쪽에 보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에 토지의 구분 나오죠. 토지의 구분. 토지의 구분이 나오는데 뭐 다음에 내용을 하겠지만 재산세에서 토지의 구분은 세 가지 용어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어떤 대상 토지, 종합합산 과세 대상, 종합합산의 과세 대상 토지. 그 다음 별도 합산의 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의 과세 대상, 그리고 분리 과세 대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특이한 점이 나와. 원래 지방세는 시험에 나오는 지방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원칙은 다 개별 과세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건을 취득해도 하나하나 물건별로 따로따로 취득세 부과하지 취득한 물건의 가액을 합산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등록면허서도 마찬가지고 재산세도 그래요. 재산세도 아무리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하나 주택에 따로따로 세금 부과하지 주택 가액을 합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토지만큼은 재산세에서 토지만큼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합산해서. 그나마 지금은 좋아진 겁니다. 옛날에는 이게 재산세로 통합되기 이전에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로 따로 토지가 따로 있을 때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전국에 있는 종합토지, 전국에 있는 별 다 합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의 시군구 안에 있는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이래 합산하지. 어차피 같은 누진세인데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산하면 가격이 점점 크죠.
세율이 더 높아질 건데 지금은 시군구 안에 있는 것끼리만 합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토지는 종합토지끼리 합산하고 별도 토지는 별도 토지끼리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를 합산토지 이래 말하고 분리토지는 합산한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죠. 분리토지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분리토지는 한 필지마다 각각 세액을 산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종합과 별도는 합산한다고. 합산해서 뭐 하려고? 그렇죠. 합산했는데 세율이 똑같으면 합칠 필요가 없지. 1억일 때도 1%, 10억일 때도 1%, 100억일 때도 1%. 그럼 합칠 필요 없잖아요. 따로따로 1%씩 세율을 적용하면 되지. 그럼 얘들은 누진세를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얘들은 합산하여 금액이 커지면 누진세를 적용하겠다는 뜻이고, 얘는 합산하지 않잖아. 얘는 비례세를 쓰는 겁니다. 얘는 자동적인 비례세를 쓰는 거고, 합산하여 누진세를 쓰는 이들이 동시에 들어간다고. 누진세를 쓰는 애들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간다고.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비례세를 쓰는 분리토지는 종합부동산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뒤에 가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도 토지의 유형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년인가 서정의 문제도 다음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찾아보라고 하는 그런 문제 안에 이러이러이러한 토지 딱 쳐놓은 순간 이게 분리냐 별도냐 종합이냐를 파악하지 못하면 정보 대상인가 아닌가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토지가 이제 종합토지가 문제 낼 때는 제일 착한 사람 어떻게 낸다고? 착한 사람은 다음 재산세 대상 토지 가운데 종합토지를 찾아보라고, 별도 토지 찾아보라고, 분리토지 찾아보라고 이렇게 된 사람 제일 착해. 그게 아니고 다음 재산세 대상 가운데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 토지는 분리토지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 이거거든. 또 한 번은 최고 문제도 21회인가 그때 문제 재산세 대상 토지 가운데서 과세 표준의 금액이 커질수록 그 세액이 누진적으로 증가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것, 그 말은 합산 토지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들은 과표 금액이 커진다고 세액이 누진적으로 커지지 않거든. 과표 금액의 크기에 비례하여서 세액이 증가하지 누진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그냥 종합이냐 별도냐 분리냐 아니고 이런 것은 누진세를 쓰고 비례세를 쓴다는 걸 알고 있는지 따라 이런 내용을 묻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토지에 대해서는 분리와 별도, 종합 이런 것을 구분하여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 합시다. 시간상 지금 뭘 하기도 다 짧아가지고 뭘 말하기가 참 힘들다. 하다가 중간 다 끊기거나 저 뒤에 오바해서 배고파 뒤지거나 뭐 이러면서 그래서 뒤에 나가는 건 뒷부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